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음 달 초에는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을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입시를 앞둔 고3과 중3 학생들이 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10명이 늘면서 모두 1,738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10명 가운데 7명이 해외 유입 관련 사례고 나머지 3명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입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모두 243명입니다. 지금까지 8,764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가 해제됐고 1,731명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과 맞물려 등교 개학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약 없이 기다리며 학생들을 계속 집에만 묶어둘 순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등교 개학의 시기와 방법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진행해달라고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입시를 앞둔 고3과 중3 학생들을 우선 고려해 이들부터 차례로 등교시키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등교 개학을 한다면 적어도 일주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경계를 늦출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주 공개한 개인과 집단 방역 지침 초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지침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3월 18일부터 대구 지역의 요양병원 등 고위험 집단시설 39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25일을 기준으로 모두 3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일주일에 2번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필리핀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1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외국인과 이를 숨기려 한 내국인 가족이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상황은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관악구는 지난 18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10대 남성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입국 당시부터 자가격리 중이었고 같이 사는 가족 1명은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인천에서는 멕시코 출장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의 아버지인 60대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아들이 확진되고 지난 14일부터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격리 해제를 앞두고 받은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사실이 확인된 스페인 국적의 30대 남성과 또 이 사실을 숨기려 한 부인과 장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남성은 자가격리 기간이었던 지난 21일부터 23일 사이 우체국과 제과점을 다녀오고 3차례에 걸쳐 집 근처를 산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논현동 안다즈 서울 강남호텔 직원인 20대 여성 확진자의 접촉자 146명 중 지금까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온 110명은 모두 음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접촉자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입니다. 어제 하루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3명입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없었고 경기도에서만 3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1,392명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여야가 모레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오늘 예결위 여야 간사 간 회동 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최단 시간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내일 오전 10시에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고 올해 본회의에 맞춰 나머지 절차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초중고 가정에 채소와 과일을 담은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오늘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전국 8개 시도 초중고 학생 364만 명의 가정에 농산물 지원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책위 의장은 사업 예산은 1,093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무상급식 식품지원비 가용 예산인 2,717억 원 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 코로나19 최신 상황을 분석하겠습니다. 네, 이혜진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38명입니다. 방역당국은 0시 기준으로 어제보다 10명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243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를 발생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검역에서 절반인 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3명, 충남과 대구가 각각 1명씩입니다. 그런데 신규 확진자 10명 가운데 7명은 해외 유입입니다.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에서 해외 유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2주간 확진자의 전파 경로를 분류한 건데요. 201명 가운데 해외 유입이 116명입니다. 전체의 57%를 넘게 차지하는데요. 여기 해외 유입과 관련된 사례까지 더하면 전체 60%를 넘습니다.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사례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미주와 관련된 경우가 6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유럽과 관련된 확진자인데요. 모두 26명입니다. 중국 외 아시아에서 유입된 확진자는 1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해외 유입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겠습니까? 네, 최근 일별 확진자 추이를 보면요. 열흘째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입니다.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4월 셋째 주에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175명 가운데 3명으로 전체 1.7%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65명 가운데 6명으로 전체의 9.2% 정도 인데요. 이 9%가 방역관리 체계 밖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언제 2차 대유행이 시작될지 모른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연휴가 시작되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므로 불필요한 여행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개인 위생에 계속해서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6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주 정부들은 하나둘 경제 재가동에 나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적 충격을 두고는 백악관 경제 참모들조차 상반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랑 기자입니다. 미국 내 확진자 수가 96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 수도 5만 4천 명을 넘어서 전 세계 사망자 4명 가운데 1명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승세는 꺾였다고는 해도 여전히 안심하긴 이른 상태고 거꾸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주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들이 하나둘씩 경제 재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플로리다가 해변을 다시 개장했고 캘리포니아 해변은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조지아와 오클라호마 등 3개 주에선 미용실과 운동시설 등 일부 사업장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부분 정상화라고 해도 정확하고 광범위한 진단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We're getting better and better at it as the weeks go by, but we are not in a situation where we say we're exactly where we want to be with regard to testing. 현재 언론들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섣불리 경제를 재가동했다가 더 많은 코로나19 감염과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에서는 미국 경제의 회복 전망을 놓고 엇갈린 전망이 나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는 5월과 6월 다시 가동되면서 이번 여름과 초가을 회복될 것이라며 낙관론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선임보좌관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공황 수준의 실업률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정반대로 전망했습니다. 백악관의 경제참모들조차 경제적 충격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안정과 생계 둘 다 담보하기 위한 미 행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했던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나란히 하루 사망자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산세가 꺾이면서 그동안 취해왔던 강력한 봉쇄 조치를 조금씩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22만 명 확진자가 나온 스페인. 전국적인 이동 제한령이 내려진 지 6주 만에 아이들이 첫 외출을 나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서 축구도 합니다. 스페인 당국이 어린이들에 한해 하루 1시간 야외 활동을 허가한 겁니다. Sí, que se acabe esto de la cuarentena y que podamos ir al cole con mis amigos y que podamos salir. 스페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달 초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사망자도 한 달여 만에 가장 적은 288명을 기록한 상황. 스페인 당국은 곧 구체적인 봉쇄령 완화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14일 이후 처음으로 300명 아래 사망자를 기록한 이탈리아도 출구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주세페 콘테 총리는 다음 달 4일부터 기업과 공장 운영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출 제한령도 제한된 범위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 휴교령은 다음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초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Consentiamo l'accesso a parchi, a ville e a giardini pubblici, ma condizionato al rigoroso rispetto delle distanze e al fatto che siano adottate misure per contingentare. 반면 영국은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프랑스도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인 확진자 추적 스마트폰 앱을 개인정보 보호기구가 승인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피고인 신분으로 1년여 만에 다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인데 전 씨는 이번 재판에서도 헬기 사격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한 지 4시간여 만에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한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도 함께 왔습니다. 왜 반성하지 않느냐, 왜 책임지지 않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씨가 광주 법정에 출석한 건 지난해 3월 이후 1년여 만입니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편에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인정신문을 위해 첫 재판에 출석한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재판부가 바뀌면서 다시 법정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1980년 5월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 전 씨 측은 그동안 헬기 사격을 부인해왔는데 이번 재판에서도 헬기 사격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법정에서 만약 헬기 사격을 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될 것이고 그런 무모한 짓을 헬기 사격수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도 고 조비오 신부 등 목격자들이 들은 총소리가 모두 다르다며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재판 과정에서 나온 헬기 사격 목격자의 증언과 헬기 사격에 의한 전일 빌딩의 탄은 2018년 국방부 헬기 사격 조사위원회에 보고서 등을 제시하며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5.18 단체와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왜곡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달라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동해 북부선을 복원해 남북철도 연결의 단초로 삼겠다는 정부가 이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오늘 사업 추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철도 연결 사업이 한반도 평화 경제의 첫걸음이라면서 남북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남북 간의 철길을 복원해 끊어진 혈맥을 다시 잇자고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2018년 4월 27일. 정부가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강원도 고성 제진역에서 기념식을 열고 동해 북부선 복원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강릉에서 고성 제진까지 미연결 상태인 동해 북부선 남측 구간 110km 거리를 먼저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이번 사업이 새로운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이 마주한 접경 지역에서부터 평화 경제의 꽃을 피우고자 한다며 그 첫걸음이 동해 북부선의 건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남북 간의 철길을 따라 사람과 물류가 자유롭게 오가는 날을 꿈꾸며 정부는 남북 관계의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겠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동해 북부선이 연결되면 부산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타고 북한을 지나 러시아와 유럽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이른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의 핵심 노선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3일 이 사업을 남북교류 협력 사업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장 1년 반까지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철도 건설 사업에 2조 8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빠르면 내년 말쯤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면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2년을 맞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공동대처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공동대처 협력에서 시작해 가축 전염병과 접경지역 재해 재난 등 생명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 교류와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 버스 기사들의 운행 중 사고 처리 비용을 보험 처리하지 않고 이 버스 기사들에게 부담하도록 해온 버스 회사가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지적인데요.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내버스 기사인 A씨는 2년 전 눈길에 버스를 몰다 가로수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는데 자기 돈 2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겨울에 이제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지는 상태여서 이렇게 오히려 비타지고 어깨에 약간 졌는데 차가 못 쓴 거예요. 미끄러져서 가로수 하나 부러지고. 같은 그룹 내 또 다른 버스 회사에서 10년 넘게 사고 처리 업무를 해오다 지난해 퇴직한 김명석 씨가 취재진에 제공한 사고 처리 자료입니다. 버스를 몰고 세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세차기가 탈선을 해 사고가 났는데 버스 기사 본인의 사고로 처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그룹 계열 버스 회사들에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말합니다. 보험 처리하고 기사들 징계 처리하면 돼요. 무조건 가해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 사고 처리 담당자가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겁박 주는 거 아니에요. 노사협약에는 음주운전이나 고의 등 명백한 과실을 제외하곤 기사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사고 기록이 남는 것이나 징계 등을 우려해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처리 비용을 부담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회사 징계를 하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있어요. 회사 보고가 힘든 게 회사는 내용을 모를 수도 있죠. 그런 거 외에는 회사에서 기사한테 돈 받으면 큰일 나죠. 그러나 이는 명백한 노사협약 불이행에 해당하고 사고 시 보험 접수 없이 기사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는 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지적입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어떤 중대한 법규 위반을 하지도 않은 버스 기사에게 개별적인 사고 처리를 맡기는 것은 그것 자체로 부당하다라고. 김명석 씨는 회사를 상대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재판에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범동 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정 교수는 재판에서 조 씨와 투자 관련 대화를 나눈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재공소 사실과 연관 있어 보이므로 진술을 거부하겠다라는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0일 첫 소환 당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4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경찰청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오 전 시장 사퇴 직후 내사를 시작한 지 나흘 만입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검찰로부터 시민단체의 오 전 시장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이 지난 23일 사퇴한 이후 내사를 시작한 지 나흘 만입니다.
앞서 지난 24일 시민단체들은 오전 시장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각각 서울 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오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피해자 측에도 피해 진술 의사에 대해 조심스레 타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 청소년 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 전담반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보호반, 법률 검토를 위한 법률 지원반 등 24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 수사는 피해자 진술을 우선 확보한 뒤 가해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은 2차 피해 등을 우려하며 아직 고소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채널이 제기한 오전 시장의 또 다른 성추행 의혹 사건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전 시장은 사태 기자회견 후 지금까지 닷새 동안 집이나 관사 등에 나타나지 않아 행적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도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한 남성이 병원장과 이야기하며 병원 복도를 지나갑니다. 지난 2014년 8월 세월호 희생자인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가 오랜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하기 이틀 전 국정원 직원이 입원할 병원을 미리 찾은 겁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김영호 씨를 비롯한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참위는 최소 2명 이상의 국정원 직원이 김영호 씨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해 국정원 내부망에 보고했으며 단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주로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원이 유가족과 관련한 개인 사생활 정보를 적극 수집하고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참위가 지난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해 입수한 동향 보고서 215건 가운데 48건의 보고서가 유가족 사찰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보고서가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기획, 정무, 홍보수석 등에 보고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사참위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 TF가 출범해 민간인 불법 사찰 등을 조사했지만 국정원의 세월호 관련 사찰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참위는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국정원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 애널리틱스가 1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분기에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오늘 보고서에서 한국은 2분기에 경기 둔화 정도가 1분기보다 심해져 전분기 대비 국내 총생산 감소폭이 1.5% 이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GDP는 전분기보다 1.4% 감소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한국은 1분기에 정부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투자도 증가하면서 경기를 떠받쳤지만 단기적인 위험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갈마 해안지구 건설을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는 김 위원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관광 사업으로 당초에는 지난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에 맞춰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완공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는 김 위원장이 감사를 전달한 시점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이후 보름째 공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트 발코니 음악회에 이어 이번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극장 방식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콘서트장에는 비상 깜빡이가 박수와 함성을 대신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는데요. 김기은 기자가 전합니다.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야외 주차장입니다. 하지만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이곳으로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점차 넓은 주차장이 질서정연하게 차량으로 채워집니다. 주차 간격은 사회적 거리두기 2m 이상, 무대와는 저만치 떨어져 있습니다. 차량에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공연이 시작됩니다.
감미로운 노래가 코로나19에 지친 답답함과 우울함을 씻어줍니다. 하지만 가수의 노래가 끝나도 여느 공연장과 같은 함성과 박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수많은 차량에서 동시에 비상등이 깜빡입니다. 뭔가 열화와 같은 어떤 목소리들이 아니어도 이렇게 어떤 행위들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도 시민들의 우울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한 지자체가 마련한 자동차 극장 방식의 이른바 드라이브인 콘서트입니다. 집에서만 있느라 좀 힘들었는데 오늘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비록 차에서 보지만 가수랑 소통하면서 콘서트를 차량 안에서 관람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선 첫 사례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정말 잘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 여러분께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차원에서 길어진 코로나19로 빠지기 쉬운 코로나 블루. 유튜브를 통한 무관중 공연과 아파트 발코니 음악회에 이제는 드라이브인 콘서트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오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낮 기온은 평년 이맘때 수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한결 날이 포근해졌는데요. 이번 주는 확실히 지난주보다 날이 따뜻하겠습니다. 기온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휴일이 있는 주 후반에는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25도 안팎, 남부지방에서는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지금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의 위험이 높은 상황인데요.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는 영동 지역의 바람이 매우 강해지겠고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도 바람이 계속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 중부와 경북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면서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입니다. 서울이 7도, 청주와 광주는 6도, 대구 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기온이 0도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잘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청주 23도, 광주와 대구 22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고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안개가 끼는 해상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영서 지역은 금요일에 비 예보가 나와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경남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